민간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연계대출 상품을 선보입니다. 카카오뱅크에서 대출이 거절된 고객은 다른 금융사 대출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개발을 놓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의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과당 경쟁에 시달리는 편의점 업계가 공정위에 무분별한 신규 점포 출점을 막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산업계가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희망퇴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조의 반발로 노사 간 마찰이 우려됩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첫 돌을 맞았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카카오뱅크에서 대출이 거절된 고객은 카카오뱅크 앱 안에서 다른 금융사 대출을 안내받습니다.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연계 금융사의 상품을 카카오뱅크가 추천해주는 겁니다. 고객이 직접 해당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보다 금리는 낮고 한도는 더 높습니다. 타금융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데 열심인 기존 은행들과는 차별화된 전략.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에 대출을 줄 수 있는 곳을 같이 저희 카카오뱅크 앱 안에서 그런 것들을 제안을 받으면 고객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연계대출 상품은 올해 말 출시될 예정입니다. 중도상환 해약금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 대출금을 갚을 여력이 되면 고객은 언제든지 은행에 돈을 갚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때까지 억지로 대출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존 은행 서비스를 재해석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혁신하겠다는 게 첫 돌을 맞이한 카카오뱅크의 포부. 화폐, 그 이상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은행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아이덴티 은행이에요. 근데 그 은행을 넘어서자 은행이 다루는 건 뭐냐? 돈이죠. 이로 확장해 나갈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 은행입니다. 자본 확충을 위한 기업 공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상 상장 시기는 2020년입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 통개발 발언에 불볕더위만큼 여의도 부동산 시장이 들썩였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엇박자를 놓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포문을 연 쪽은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박 시장은 이달 초 싱가포르에서 여의도를 통째로 재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도 통개발 발언 이후 여의도 부동산 시장이 들썩였습니다.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호가가 1, 2억 원씩 뛰었고 집주인들은 내모를 걷어들였습니다. 실제 영등포구 아파트 값은 높은 상승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달아오르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에 출석해 여의도 용산 개발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려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가 이뤄져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박 시장은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개발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습니다. 여의도의 그 도시 계획은 전적으로 서울시장의 권한입니다. 국토부가 뭐라고 할 사안이 아니다. 네. 정부와 서울시가 엇박자를 이어가자 여의도 주민들과 부동산 시장은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혼란스럽죠. 왜냐면 사야 할 때나 팔아야 할 때나 이렇게 오를 것 같으니까 이제 갈팡질팡하시는 분들이 많죠. 재건축을 추진 중인 여의도 일대 아파트는 12곳 6천여 가구. 낡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재건축이 늦어질까 걱정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고꾸라진 적도 있어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팥도도 터지고 수도관도 막 녹물이 나오고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려왔거든요. 여기 시민들이 새집 지어서 가는 걸 너무 오래됐어요.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 마스터 플랜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발표 시기는 정한 바 없고 국토부와 협의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편의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입니다. 과당 경쟁으로 매출은 내리막인데 최저임금 급등으로 비용이 늘자 편의점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편의점 운영 대기업들이 무분별한 신규 점포 출점을 막기 위해 브랜드에 상관없이 근접 출점 제한 규약을 만들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김상조 위원장이 과밀 상태로 접어든 편의점 시장에 칼을 빼들지 관심이 모입니다. 지난 24일 김 위원장은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과 관련해 신중하게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당 경쟁으로 자영업자인 편의점주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셈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근접 출점 문제가 조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으니 이제 그쪽 업계에서 해결책을 고민을 해서 저희 쪽이 그걸 자율교약 형태로 검토를 요청하면 저희 그 요건이 타당한지 적정성 여부를 잘 검토하겠다는 말씀. 실제 우후죽순 늘어나는 편의점은 경영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서로 제사를 깎아먹으며 매출은 뚝뚝 떨어지는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까지 확 올라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편의점 업계 본사들이 나서 자율적으로 브랜드에 상관없이 근접 출점 제한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같은 브랜드의 경우에만 신규 편의점 출점 제한 거리가 250m로 정해져 있습니다. 요즘 최저임금 인상의 어떤 모든 유탄이 그쪽으로 좀 뚫렸잖아요. 이제 고민을 저희들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서로 이제 근거기로 출점을 자제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공정에다가 신청을 할 예정인 거죠. 자율계약 형태로 해서 금주중으로 빨리 보낼 겁니다. 근접 출점을 제한할 경우 이마트25 등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아 기존 대형 편의점 중심의 시장 점유가 고착될 수 있고 소비자 후생도 침해할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공정위 역시 과거 담합의 소지가 있다며 근접 출점 규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과당 경쟁으로 치닫는 편의점 업계의 아우성이 커지고 있어 김상조 위원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국내 산업계가 인력 구조 조정에 나서면서 희망퇴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 악화에 따른 실적 부진부터 선제적 구조 조정, 조직 효율화 등 희망퇴직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일부 기업 노조들은 이에 반발해 삭발 투쟁에 나서는 등 노사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상현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희망퇴직을 실시해 700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해양 부문의 공장이 이달 말부터 일감이 없어져 2,600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3,000명의 협력사 직원 역시 일손을 놓아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3,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협력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2,600명의 직접 고용 임직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4월에 실시한 희망퇴직 때도 노조 간부 전원의 삭발과 17일간의 단식 텐트 농성에 들어가는 등 반대했습니다. 따라서 해양 부문에 대한 무급휴직이 회사 측의 바람대로 진행될지는 노조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최근 컨퍼런스콜을 통해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인력 감축 가능성을 열어놓아 노조의 격렬한 반대가 예상됩니다. 삼성중공업 역시 올 하반기 희망퇴직을 통한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난 2016년 채권은행에 제출한 자구계획에서 향후 3년 동안 14,000명의 인력 중 4,000에서 5,000명의 감축 계획을 밝혔지만 현재까지 감축 인력은 3,400명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대우조선해양도 올해 수주 목표인 73억 달러를 달성하지 못하면 인력 감축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2015년부터 3,600명의 인력 감축을 통해 유지된 현재 인력 구조가 매년 7조 원 규모의 수주에 맞춰져 있는 만큼 수주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인력 구조 조정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건설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라오스댐 붕괴 사고를 겪고 있는 SK건설은 선제적 구조조정 차원에서 대리급 직원을 포함한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진행해 퇴직 희망 신청을 받았습니다.
KT도 이달 초 임금 피크제 적용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데 이어 앞으로 매 분기마다 실시해 인력 감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금융권에서는 하나은행이 2년 만에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어제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앞으로 실적 악화를 겪는 기업과 실적 둔화가 예상되는 회사들이 인력 감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회사와 노조 간의 극심한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김광수 NH농협금융회장이 취임 100일여를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영 구상을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12년 출범한 농협금융지주가 외연 확대와 손익 안정화 시기를 넘어 질적 성장을 이뤄야 할 단계에 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과 글로벌 또 범농협 시너지를 바탕으로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김광수 농협금융회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앞으로 중점 추진할 사업 3가지를 꼽았습니다.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김 회장이 첫째로 강조한 분야는 디지털입니다. 디지털은 조직의 생사가 걸리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협금융 모든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농협금융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오픈 API, 즉 데이터 플랫폼 공유도 확대해 디지털 신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하반기에는 서울 양재동 옛 IT센터를 활용해 내외부 디지털 인력이 협업하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한 번 인증으로 전 계열사 자동 로그인이 되는 통합 인증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입니다. 금융권 해외 진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지주가 주축이 된 그룹형 진출과 경제사업, 농업을 연계한 특화 모델로 차별화하겠다는 보관입니다. 국내에서 하는 업무를 그대로 해외에서 하는 그런 금융 업무가 아니라 저희는 기본적으로 농협금융의 특수성과 그다음에 파트너십을 강조해서 저희가 끝으로 범농협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시너지 극대화입니다. 김 회장은 상호금융까지 합해 범농협 자금이 800조 원에 달한다며 증권사 IB 역량을 결집해 기업금융과 IB 업무를 연계한 CIB 공동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년간 추진한 서민금융 정책들이 일각의 우려와 달리 부작용 없이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는 금융 시스템에 내재화하는 2단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경제활동을 못하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어 불법 추심에 시달려온 A씨.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 대책을 통해 채무 잔여원금 940만 원을 면제받았습니다. 대부업체에서 연 27%의 고금리로 운영자금 1,500만 원을 대출받고 잦은 연체로 인해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하락한 C씨. 금리 4.5%의 미소금융 운영자금 2천만 원을 지원받아 대부업 대출을 갚아 이자 비용을 연 340만 원 절감하고 신용등급도 5등급으로 회복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1년간 조치한 서민금융정책 이용자들의 실제 사례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서민금융 지원 현장을 점검해 지난 1년간 추진한 서민금융 정책들이 시장에 안착한 것으로 평가하며 이제는 2단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최고 금리 인하, 시효 완성 채권 소각, 매입형 채무 조정 등 1단계 서민금융 정책들은 금융 울타리 바깥으로 내몰린 분들에 대한 응급 조치라며 이제는 정책성 상품과 신보기의 시스템적 채무 조정을 통해 이 조치들을 금융 시스템에 내재화하는 2단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2단계 조치로 그간의 서민금융 정책들을 금융 시스템에 내재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중심에 정책적 서민금융 상품과 신보기 채무조정제도 개편이 있습니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중앙통합서민금융지원센터를 방문해 서민금융 상담을 받으러 온 고객에게 직접 맞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대출 수요자의 소득 신용 상황별로 정책금융상품, 민간대출 상품별 한도 금리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증시 호황에 힘입어 증권사의 순이익이 늘어나면서 지주 소속 증권사들의 지주 순이익에 대한 기여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주 소속 증권사들이 하반기에도 높은 지주 내 순이익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탁 매매가 아닌 IB와 대체 투자 부문에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지주 소속 증권사 중 지주 내 순이익 비중이 가장 큰 증권사는 NH투자증권입니다. NH투자증권의 올 상반기 순이익은 2,449억 원으로 오늘 발표된 NH농협금융의 순이익 8,295억 원 중 무려 29.5%를 차지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에도 31%가 넘는 독보적인 지주내 순이익 비중을 보인 바 있습니다. 지주내 순이익 비중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곳은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순이익은 올해 상반기 1,82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4.9% 늘었습니다. 지주내 비중도 10.2%로 1년 새 3%포인트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지주내 순이익 기여도도 지난해 7.18%에서 8.16%로 늘었습니다. 지주 소속 증권사들의 순이익 비중이 이처럼 커진 것은 증시 호황으로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IB, WM 부문의 성장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과 신흥국발 글로벌 경기 둔화로 증시 약세가 이어질 경우 하반기에는 증권업이 부진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은 NH투자증권처럼 IB, 대체투자 부문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 일평균 거래 대금이 줄어 전통적인 증권업의 수익원인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도 크게 감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해고당한 근로자들이 마트를 점거하며 농성을 벌였던 홈에버 사태.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서름을 보여줬던 사건이 발생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당시 파업을 벌였던 마트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합니다. 유동현 기자입니다. 하루아침에 다가온 날벼락 같은 해고 통지. 대형마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복직 스토리를 담은 영화 카트의 실제 주인공들이 정규직이 됐습니다. 이달 초 홈플러스는 만 12년 이상 근무한 무기계약직 43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2007년 홈플러스의 전신 홈에버가 3,000명의 비정규직 가운데 2,000명을 해고하면서 집단 파업을 이끌었던 대량 해고 사건이 아름답게 끝을 맺은 겁니다. 전환된 직원들은 정규직과 같은 승진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당장 임금도 10% 내외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밀순 홈플러스 사장은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서라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마트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는 드문 사례입니다. 업계에선 일반적으로 무기계약직을 사실상 정규직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용 안정을 보장받았을 뿐 여전히 정규직과 처우는 차이가 있어 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을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신세계도 2007년 백화점과 이마트 비정규직 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이어 2013년 1만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지난 6월엔 정용진 부회장이 김동연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롯데마트도 2010년부터 만 3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통계가 무기계약직 제로를 향해 발을 뻗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동현입니다. SK하이닉스가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사상 최대인 트리플 크라운을 기록했는데요. 반도체 고점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의 2분기 매출은 10조 3,70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5%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무려 54%에 달해 매출의 절반이 넘고 영업이익은 5조 5,739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3% 증가했습니다. 순이익 역시 4조 3,285억 원으로 작년보다 75% 늘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겁니다. 호실적의 배경은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의 수급 불균형입니다. 4차 산업의 발달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하지만 최근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하락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디램의 시장 현물 가격은 올해 초보다 17.8%나 떨어지면서 올해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2년여 지속된 반도체 우황이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 이후 이어진 컨퍼런스 콜을 통해 하반기에도 공급 부족에 따른 호황을 내다봤습니다. SK하이닉스는 현물 가격이 아니라 B2B 시장의 디램 가격은 지난 2분기에도 4% 올랐다고 밝히면서 우려를 일부 해소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수요 증가세가 견조하며 특히 서버 디램의 90%가 장기 계약일 만큼 하반기 수요가 튼튼하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기술력이 앞서 있어 경쟁업체의 공급량 증가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기세를 몰아 청주 공장 공사를 오는 9월 말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양산을 시작해 늘어나는 수요 증가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LG전자가 TV와 생활가전 사업의 호조에 힘입어 올 상반기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LG전자는 지난 2분기 매출 15조 194억 원, 영업이익 7,71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했으며 영업이익도 1년 전보다 16.1%나 늘었습니다. 2분기 단기순이익은 3,265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6.6% 줄었습니다. 지난 1분기 근 10년 만에 처음으로 영업이익 1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2분기에도 무난한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상반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TV와 가전제품 부문에서 특히 프리미엄급 제품들이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냉장고와 에어컨 등을 주로 담당하는 홈 어플라이언스 앤 에어솔루션 사업본부의 매출은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상반기 기준 처음으로 매출 10조를 돌파했습니다. TV 사업을 맡은 홈 엔터테인먼트 사업본부도 프리미엄 제품 덕을 보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44% 늘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사업에서는 또다시 대규모 영업 손실을 내면서 고전을 이어갔고 미래 먹거리 전장 사업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달 초 삼성을 방문해 고용과 투자를 독려하고 규제 등 애로사항을 직접 듣습니다. 김 부총리가 삼성을 방문하는 건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날지 주목됩니다. 최근 엔진 부위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른 BMW 차량 10만 6천여 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BMW는 내일부터 해당 차량 전체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을 벌이고 8월 중순부터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모듈 개선품 교체를 본격 진행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8월 중소기업 경기 전망에 따르면 업황 전망 지수는 82로 전달보다 7.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내수 부진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우려가 중첩되면서 부정적 경기 전망이 우세해진 탓입니다. 정부가 고도 비만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폭식을 조장하는 이른바 먹방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언제쯤 시원해질까요? 정말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밤사이에는 열대야로 후텁지근하겠고 낮에는 폭염으로 이어지면서 종일 푹푹 찌겠습니다. 다만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잠깐의 소나기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조금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공기도 탁합니다. 특히 정말 극심한 폭염을 보이고 있는 경상도로 대기질이 나쁜데요. 부산과 울산은 나쁨, 그 밖의 지역은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이 지역은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한편 태풍 종다리가 북상 중이지만 폭염을 해소시켜줄 만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태풍은 이동 경로가 유동적인 만큼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막다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 34도, 춘천 35도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은 비 소식 없이 종일 구름 많겠고요. 한낮에 강릉 33도, 속초 32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가끔 구름 많겠고 전북과 경북은 한때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에도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겠고요. 주말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 내륙에는 소나기가, 강원 영동과 동해안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젠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